안녕하십니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베이비붐 세대가 1차, 2차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직업으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성공 아이템 8선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 창업 아이템 8선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5,168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전체 가구 수가 2,220만 가구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세 가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창업을 하고 창직을 하고 직업을 구할 때 그 잠재 고객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반려동물 인구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1,500만 명 정도가 넘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1,0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인 가구 수가 783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이 세 부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겟팅을 정해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 총 인구수가 5,168만 명이 조금 넘어서, 그런데 이거는 추계 인구를 말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상에 등록되어 있는 수는 5,1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잠재 수요 분포로 해서 1인 가구가 783만 가구,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인구, 그리고 고령자 인구가 1,02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 소개는 첫 번째 튜터링, 두 번째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 그리고 세 번째 보관시설, 스토리지 퍼실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드롭시핑, 다섯 번째 온라인 재판매 사업, 여섯 번째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일곱 번째 반려동물 장의사, 여덟 번째 헤어컷 앤 염색 전문점. 이렇게 8가지가 나름은 경쟁력이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 많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튜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그동안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쌓은 경험,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이나 훈련 또는 자격증이 사실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으면 또 좋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 경력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과외로 부수입 창출을 하거나 또는 본격 창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분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튜터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이 직장에서 해왔던 일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노무 쪽, 인사 쪽, 재무, 영업, 마케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이런 등등을 본인이 어떤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봐가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을 말해요. 네 번째는 이 튜터링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확장성이 좋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또는 소규모 학원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고 개인적인 어떤 멘토링이나 컨설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부수적인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대 분리형, 즉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공동주택,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한 5, 6년 전부터 분양시장에 사실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초점을, 핵심을, 포커스를 얻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 원룸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어요.
쾌적한 생활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첫째는 확보가 잘 되어서 차량 소유자에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을 중시하는 1인 가구, 그 여성 직장인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적합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안전한 거주 환경 때문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쾌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존 다가구 주택 등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 분리형 이런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토리지 패실리티를 해서 보관시설 말해요. 이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떠오르고 있는 창업 아이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보관시설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형 물건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제품들이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이불이라든지 겨울 두꺼운 계절 옷이라든지 그리고 취미용품, 추억이 담긴 물건 등 이런 것들은 집에 두고자 하니까 보관시설이 사실은 부족해서 이런 스토리지 패실리티 해서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본인들이 어떤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다든가 안 그러면 상가점포의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설 개설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간접비 증가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수요 공급 법칙에서 시장 분석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드롭시핑이라 해서 이 드롭시핑이라는 것은 고객이 온라인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 중간에 이제 판매자가 주문 및 고객 정보를 공급업체에서 전달을 해서 일반적인 물품 공급은 드롭시퍼라는 이 판매자가 그 주문을 받아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공급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주문을 하고 돈을 결제하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팔리지 않는 상품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 베이비 세대들이 나이는 좀 있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기 좀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재판매 사업이라 해서 온라인 리세일 비즈니스라고 말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팔게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되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고품 매장이라든지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이 부분을 다시 업사이클링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브 제품이라서 일반적으로 진열했던 상품이나 홈쇼핑에 나왔던 샘플 제품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가격 싸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신상품,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상품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 된 빈티지 제품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다시 업사이클링 가공을 해서 되파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좀 수집하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들도 있다 말씀드리고 이런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당근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해서 가공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드롭시핑과 리셀링의 주요 차이점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판매 방식에서는 드롭시핑 같은 경우는 상품을 먼저 판매한 후에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리셀링은 상품을 먼저 구매한 후에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는 드롭시핑 같은 경우는 재고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다.
그런데 리셀링 같은 경우는 재고를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초기 투자금에 대해서는 드롭시핑은 초기 비용이 아주 작다. 왜? 재고 구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리셀링은 상품 구매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위험 부담 부분에서 드롭시핑은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고 리셀링은 재고가 팔리지 않을 경우 손실 위험을 안는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배송 처리 문제에서 드롭시핑은 공급업체가 배송을 처리하고 리셀링은 판매자가 직접 배송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배송 비용 같은 경우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리셀링과 이 드롭시핑 제품 확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라 해서 서비스 형태는 고객이 외출 및 여행 시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하거나 자신의 집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와서 돌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진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산업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성업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초기 단계로 서서히 시작되고는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상품은 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오면 산책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숙박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이 있고요. 자격 요건은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반려동물 주인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수입 가능성은 개인적인 서비스로 괜찮은 수입을 얻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반려동물 장례사라 해서 장례식장까지도 겸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들이 워낙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화장을 포함한 화장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가족과 친구들이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관람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아리라든지 사진 액자라든지 카드 등 주모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묘지와 협력해서 반려동물의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그룹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런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과 똑같다. 그리고 반려견이 죽으면 요즘 MZ세대들은 그 이제 부의금도 이렇게 낸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런 아이템을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헤어컷 앤 염색사라에서 이게 남성 전용 미용실을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블루클럽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형태는 헤어컷 염색 남성 전용 미용실로 수익성 부분에서 적절한 기술과 온라인 인지도 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경력 부분은 미용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독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이 부족할 때라도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기술 연마를 하든가 일반적인 나이가 좀 있는 중장년, 베이비시티 세대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수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일반적인 그 헤어 디자인 이름 말고 헤어컷 부분이나 염색 부분만 특화를 해서 가면 경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 전에 관련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가지 사업 아이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실패 확률이 또 실패를 하더라도 타격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영상부터는 이 8가지 사업 아이템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